베이징 동계올림픽 개막식에 한복이 등장해 논란입니다. 중국 국기를 전달하는 순서에서 한복 저고리를 입은 여성이 등장했는데 중국의 동북 공정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여야 정치권도 한복 등장에 대해 일제히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문화 공정이 우리 자존심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며 용납할 수 없다고 했고,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고구려와 발해가 대한민국의 찬란한 역사라고 맞받았습니다.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사상 처음으로 3만 명을 훌쩍 넘었습니다. 양성률은 18.7%로 치솟았습니다. 주말을 맞은 선별검사소에선 더 큰 혼잡이 벌어졌습니다. 전 경기도청 5급 공무원 배모 씨가 최근까지 난임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임신을 포기한 배 씨가 타인 명의로 처방받은 폐경 치료제를 복용했다는 민주당의 해명과 배치되는 정황입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중국의 행태에 분명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여야 대선 후보들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먼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중국의 우리 문화를 탐하지 말라는 경고를 남겼습니다. 야권이 공격하는 이 친중 프레임에서 벗어나겠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이어서 이현수 기자입니다.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회식에 등장한 한복 논란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중국을 직접 겨냥했습니다. 문화 공정이라는 우리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대국으로서 과연 이래야 되느냐라는 의심이 들 정도로 납득하기 어려운 정책들이 시행되는 것 같습니다. 의도가 무엇이냐며 중국의 답변도 요구했습니다. 지금 문화 공정이라고 하는 게 심각하게 우리의 자존심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축제의 시간을 문화 공정의 수단으로 삼지 않는가 하는 일각의 의문을 우리 중국 정부는 답해야 할 것입니다. 이 후보는 SNS에도 문화 공정 반대라고 적었습니다. 민주당은 논평을 통해 유감을 표했고 민주당 의원들도 SNS에 할 말은 해야 한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중국을 향해 강도 높은 비판을 한 건 이 후보가 할 말은 하겠다며 실용 외교를 강조해왔기 때문입니다. 저는 중국과 관련해서 예를 들면 문화공정이라든지 또 역사공정 또는 서해 동해의 이제 어로 행위라든지 불법 어로 행위 이런 점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저희가 지적하고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야권이 주장하는 친중 프레임을 의식한 것이란 해석도 나옵니다. 민주당 정권의 집권 기간 동안에 너무 친중, 친북의 굴종 외교를 한 가운데 그동안 발언하신 걸 보면 반미 친중 노선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반중 정서가 강한 2030 세대를 고려한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이현수입니다. 베이징 관련 소식은 잠시 뒤에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치권 소식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여야 대선 후보들 첫 TV 토론 후 곧바로 주말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울산을 거쳐 현재 부산에 도착해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제주를 찾아 노무현 전 대통령을 기렸습니다. 두 후보 모두 상대가 강하고 내가 약한 지점을 공략 중입니다. 마크맨, 유주은 안보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주말을 맞아 부산과 울산, 경남을 찾았습니다. 가는 곳마다 지역 공약을 발표하며 표심 잡기에 집중했습니다. 부울경을 수도권을 뛰어넘는 최소한 수도권에 못지않은 경쟁력을 갖춘 대표적인 메가시티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경남 도민의 50년 수건 사업인 남부 내륙철도는 임기 내 완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800만 표심의 부울경 지역은 여야 후보 모두에게 반드시 잡아야 할 지역 중 하나입니다. 최근 부울경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50%대 지지율을 기록하는 반면 이재명 후보는 30%에 머물러 있습니다. 위기 극복 총사령관과 함께 위대한 국민들과 함께 새로운 나라, 더 진보된 민주정부, 더 유능한 민주정부
함께 만들어 가시겠습니까? 이재명 후보가 부산에 도착하자마자 이곳 해운대 백사장에 마련된 이벤트 광장에서 현장 연설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부산에서 1박을 하고 내일 김해 봉하마을을 찾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당 후보로 확정된 뒤 처음으로 제주를 방문했습니다. 첫 제주 일정은 제주 4.3 평화공원 방문이었습니다. 얼마나 해드린다고 해도 충분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하여튼 합당하게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제가 차기 정부를 맡게 되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어 강정마을도 방문했습니다. 제주 강정마을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주민들의 반대에도 해군기지 건설을 결정한 곳인데요. 윤 후보는 안보를 강조하는 동시에 통합의 정치를 하겠다며 이곳을 방문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고뇌와 결단을 가슴에 새깁니다. 세계 최고의 민군 복합형 관광 미항으로 태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 전 대통령을 언급하면서는 울컥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이 결단을 내리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고독한 결정이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니까 잠시 제가 좀 노무현 대통령의 당시 그 입장을 좀 생각하게 됐었습니다. 국민의힘 제주 당원들을 만난 자리에서는 압도적인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윤 후보는 관광청과 제2공항 신설을 약속했습니다. 윤 후보는 내일은 광주를 방문해 호남 민심 잡기에 나섭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이재명 대선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가 대리 처방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진 이 여성용 호르몬제. 전 경기도청 5급 사무관 배모 씨는 자신이 먹었다고 해명했죠. 민주당 선대위도 배 씨가 당시 임신을 포기했고 폐경 증세 때문에 이 약을 복용했다고 설명했는데요. 저희 취재 결과 이런 상황과 배치되는 정황이 나왔습니다. 배 씨가 최근까지도 임신을 하기 위한 난임 치료를 받아온 겁니다. 이은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김혜경 씨의 자택 소화전에 쇼핑 봉투가 걸려 있습니다. 이 봉투에 든 건 여성용 호르몬제. 당시 경기도청 5급 사무관 배모 씨가 사모님 약이라며 7급 비서 A 씨에게 가져다 두라고 한 약입니다. 이 약은 지난해 2월 경기도청 부속의원에서 처방했고 처방전에 적힌 환자 이름은 도청 여직원 오모 씨였습니다. 김혜경 씨가 먹을 약을 타인 명의로 처방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자 배 씨는 지난 2일 이 약을 먹은 건 자신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늦은 결혼과 임신 스트레스를 복용 이유로 들었습니다. 다음 날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도 배 씨가 과거 임신 노력을 했으나 성공 못해 스트레스가 심했다며 폐경 증세를 보여 결국 임신을 포기하고 치료를 위해 해당 약을 복용했다고 추가 설명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채널A 취재 결과 배 씨가 최근까지 난임 치료를 받은 걸로 파악됐습니다. 지난해 하반기까지 임신을 하려고 정기적으로 병원을 찾아 치료를 받은 겁니다. 이 약을 복용한 시점에 이미 임신을 포기했다는 민주당 측 설명과 배치되는 정황입니다. 산부인과 전문의들은 배 씨가 먹었다고 주장하는 약은 난임 치료를 받거나 임신을 하려는 여성에게 처방하는 약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폐경 여성에게만 처방하는 약이니 과잉 환자에게 치료약을 줄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채널A는 배 씨에게 설명을 들으려 수차례 연락했지만 회신을 받지 못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은우입니다. 김혜경 씨가 지난 추석 친인척에게 명절 선물을 보낼 때도 공무원들을 동원했다. 추가 의혹이 제기된 상태죠. 국민의힘은 배우자 수사가 필요하다. 공세 수위를 바짝 끌어올렸습니다. 이 후보 측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어서 정한희 기자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경기지사 시절인 지난해 경기도 소속 공무원들이 이 후보 친인척의 추석 선물을 준비하고 관용차로 배송은 물론 성묘 준비에도 동원됐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습니다. 이 후보 측은 비서실 직원에게 별도로 준비한 제수용품을 챙겨달라고 한 사실은 있다면서도
친척에게 보낼 명절 선물은 후보 사비로 구매했고 직원에게 배송하라고 한 사실도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공무원을 사적으로 부린 정황이 추가로 드러났다며 이 후보 부인 김혜경 씨의 수사를 언급하고 나섰습니다. 우리 후보자의 배우자에 대해서 공격하던 그들의 논리 그대로라면은 이재명 후보는 후보 자격도 없는 사람이고 그리고 그 배우자도 수사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국민의힘 선대본 관계자는 공직자에게 지속적으로 금품이나 용역을 받았다면 그 자체로 뇌물죄도 성립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후보 장남의 성남 국군 수도병원 입원을 두고도 공방은 이어졌습니다. 공군 교육사령부 인사 담당자의 실수로 인사 명령이 누락됐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의 공작이 또 실패한 것입니다. 장남의 국군 수도병원 입원에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후보 영향력이 작용한 게 아니냐는 국민의힘 주장을 반박한 겁니다. 민주당은 장남의 입퇴원 확인서와 국군 수도병원에서 국군 대전병원으로의 전원 명령서를 공작의 근거라며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국군 수도병원 입원에 대한 인사명령이 없다는 이유로 성남시장의 국정농단임을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정한입니다. 대장동 50억 클럽, 그 가운데 1인으로 지목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어젯밤 구속됐습니다. 곽 전 의원을 시작으로 50억 클럽의 실체가 드러나게 될까요? 구자준 기자입니다. 구속심사를 받고 법정을 나서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하나은행에 제가 가서 뭔가 로비를 행사했을 가능성이 크다. 가능성으로 사람을 구속해도 되나요? 법원은 어젯밤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영장 전담 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구속 이유를 밝혔습니다. 곽 전 의원의 구속은 대장동 50억 클럽으로 지목된 인사 가운데 처음입니다. 곽 전 의원은 화천대유 측이 대장동 사업자로 선정되도록 하나은행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 대가로 아들을 통해 50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보강 수사를 통해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곽 전 의원이 남욱 변호사에게 받은 5천만 원 관련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오늘 곽 전 의원 측은 크게 추가된 증거도 없는데 왜 법원 판단이 달라졌는지 의문이라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곽 전 의원 구속으로 박영수 전 특검이나 권순일 전 대법관 등 50억 클럽으로 지목된 다른 인사들에 대한 수사가 동력을 얻을지도 주목됩니다. 채널A 뉴스 구자준입니다. 요랑요랑 정치부 전혜정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 적의 적은 누구? 적의 적은 내 편 아닌가요? 네, 이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공식 유튜브에 올린 영상 하나 때문에 이 당원 게시판이 시끌시끌했습니다. 정의로운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다. 제 아내 권양숙 여사님도 저 닮은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다고 하더니 정말 잘하셨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고인이시니까 누가 성대모사를 한 것 같은데요. 그렇죠. 내일 이재명 후보가 김해 봉하마을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른바 노무현 향수를 자극해서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결집을 호소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요. 하지만 당원 게시판에서는 고인 모독이다, 선을 넘었다면서 이 후보를 지지하지 않겠다는 반발이 빗발쳤습니다. 결국 민주당 이 영상을 오늘 결국 비공개 처리했습니다. 오히려 이 지지층의 반발을 불러온 거군요. 네, 이 후보와 경선에서 경쟁했던 이낙연 전 대표 지지자들 중 일부가 이재명 후보는 못 찍겠다면서 윤석열 후보 지지 의사를 표시하기도 했는데요. 이 친문 강성 지지층 일부도 이재명 후보가 문재인 대통령과 차별화에 나서자 윤석열 후보에게 열이라는 애칭을 붙여주면서 응원하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이른바 친박단체들이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깜짝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새롭게 탄생할 보수를 위하고 가짜 보수를 무너뜨리기 위해 진영을 초월해 이재명 후보를 도와 역선택하기로 하였다.
그러니까 이 과거 국정농단 당시에 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45년을 구형한 검찰총장 출신인 윤석열 후보는 도저히 못 찍겠다는 겁니다. 이 윤석열의 적은 이재명, 이재명의 적은 윤석열이라면서 다른 선택에 나선 유권자들의 최종 선택도 궁금해집니다. 그렇군요.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윤석열 후보와 홍준표 의원이 동병상련을 겪은 게 있나요?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TV토론에서 이재명 후보가 물어본 RE100 이걸 몰랐다고 한 걸 두고 홍준표 의원이 윤 후보를 감쌌습니다. 이 홍 의원 자신의 청년 플랫폼에서 RE100에 대해서 아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대통령은 통치 철학이 중요하다. 장학 퀴즈식 단편적인 지식은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런데 정 기자, 이게 왜 동병상련인가요? 이게 홍준표 의원 역시 지난 국민의힘 대선 경선 당시의 토론회에서 이 비슷한 일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이 RE100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입니까? RE100. RE100이 뭐죠? 수소 뭘로 만들 겁니까? 수소 H2O인가 그거 아니에요. H2O는 물이고요. 물 만드실 겁니까? 아니, 참, 지난번에도 나 원희룡 후보한테 당했는데. 지금 보면 홍 의원이 최근 그 윤 후보 선대본부의 상임 고문으로 합류를 했잖아요. 그러면 두 사람 이 원팀 행보는 언제쯤 볼 수 있는 겁니까? 이 원팀 행보 아무래도 이제 나흘 뒤쯤으로 예상합니다. 이 윤 후보가 홍 의원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하기로 했는데요. 이 홍카콜라는 채널 구독자 수가 50만 명이 넘고 2030 세대의 인기가 많은 만큼 이 앞으로 청년층 공략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 티격태격했던 두 사람 이 케미라고 하죠. 앞으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도 관심입니다. 네, 어떤 케미 보여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 볼게요. 달리기 같아요. 뭐가 달리기 같다는 겁니까? 바로 달리기 같은 대통령 선거입니다. 이 안철수 후보가 부인 김미경 씨 그리고 딸 안설희 씨와 함께 오늘 달리기를 하면서 아침을 시작했는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래간만에 뛰어보니까 정말 쉽지 않네요. 항상 처음 출발할 때가 어렵지만 계속 꾸준히 이렇게 가다 보면 결국은 목적지에 도달하는 게 그게 달리기 같아요. 이 분명 달리기 이야기인데 이 대선 완주 의지를 나타낸 게 아니냐는 이 분석이 나왔습니다. 네, 요새 보면은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정체다 이런 평가도 나오는데 완주 의지를 밝힌 것 같아요. 이러면 단일화는 물 건너간 겁니까? 이재명, 윤석열 후보는 물론 이 주변 발언을 보면 최근에 안철수 때리기는 삼가고 은근히 띄우기를 하는 듯한 분위기입니다. 후보님의 과학기술 강국, 첨단 전략기술 확보, 기술 주권 국가 이런 거 정말 중요한 의지라고 생각해요. 국민연금 개혁은 누가 대통령이 돼도 하겠다 이렇게 우리 4명이서 공동선언하는 건 어떠십니까? 좋은 의견이십니다. 이 자리에서 약속을 하죠. 네, 그거는 안 할 수가 없으니까요. 네. 그 선택이 아니니까. 마지막까지 단일화를 완전히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인데요. 이 안 후보 달리기처럼 완주할지 선택이 주목됩니다.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6,362명입니다. 불과 사흘 전에 2만 명을 넘기고 오늘 3만 명마저 넘은 겁니다. 더 문제는 양성률입니다. 18.7%로 5명을 검사하면 1명이 양성입니다. 연휴 이후에 확진자가 폭증할 거란 예상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백승우 기자가 검사 현장에 가봤습니다. 영하의 날씨에도 검사를 받으러 온 시민들이 길게 줄을 섰습니다. 1시간 넘게 대기하다 보니 저마다 지친 표정이 역력합니다. 마감 시간이 다가오자 마음이 급해진 일부 시민들은 뛰기도 합니다. 신속 항원 검사와 PCR 검사로 나뉜 지 사흘이 지났지만 현장에선 혼란도 여전했습니다. 안내했는데 PCR 검사 대상이 아니신 경우가 중간중간에 나오실 수가 있어서요.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6,362명으로 사상 처음 3만 명을 넘겼습니다. 경기도에서만 1만 명 넘는 확진자가 나왔고 비수도권도 14,000명 넘는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설 연휴 이후 진단검사 건수가 늘면서 확진자 증가 속도도 가팔라진 겁니다. 코로나19 양성률 역시 18.7%로 전날보다 무려 9.1%포인트나 상승했습니다.
검사를 받는 5명 중 1명이 확진 판정을 받는 셈입니다. 주변 친구들이 걸리니까 되게 무섭더라고요. 지금은 너무 익숙해지다 보니까 그냥 언제 끝날까 이런 생각뿐이고. 전문가들은 이런 확산세가 이어진다면 이달 말 하루 확진자 10만 명 혹은 그 이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백승우입니다. 네, 또 하나 걱정은 아이들입니다. 이 소아, 청소년 확진자 증가폭이 이렇게 빠르게 커집니다. 문제는 재택치료에 들어간 아이들을 접촉할 수가 없으니 부모라도 돌봐주기 어렵다는 겁니다. 차라리 아이와 같이 걸리겠다는 부모님들도 나옵니다. 허욱 기자입니다. 전북 전주의 어린이집. 인적은 뚝 끊겼고 놀이기구엔 눈이 그대로 쌓여 있습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이어지면서 전주시가 전체 어린이집에 무기한 휴원 명령을 내린 겁니다. 광주와 천안, 아산에서도 어린이집들이 모두 문을 닫았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영향으로 소아청소년 확진자는 연일 폭증하고 있습니다. 무증상이나 경증이 대부분이어서 재택치료로 이어지는데 부모는 속이 타들어갑니다. 동선분리 때문에 아이들을 돌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바깥에 있고 안방에서 저 혼자 이제 대부분의 시간을 있긴 하고 한 10% 정도는 동선이 계속 겹치고 일부는 감염 위험을 무릅쓰고 아이들을 돌보는 걸 선택합니다. 애들도 너무 힘들어하고 어린애들이니까 그냥 이제 같이 지냈어요. 결국 확진을 받은 거죠. 아이들 격리가 해제돼도 함께 집 밖으로 나갈 수도 없습니다. 아이들은 열흘 뒤 격리가 해제되지만 접종 완료자 기준을 못 채운 부모는 음성 판정을 받아도 2주 동안 밖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걸린 양성자들은 외부 활동을 할 수가 있고 음성이 나온 저는 일주일 더 묵혀 있어야 되고 그냥 걸린 게 더 마음 편할 뻔했어요. 격리기간 산정 문자조차도 아직 못 받고 있으니까요. 내 격리 해제일이 언젠지도 우리는 아직 모른 채로 그냥 무작정 있는 거예요. 채널A 뉴스 허욱입니다. 네, 코로나로 갇혀 살다시피 하다 보니 지친 분들도 많습니다. 실내를 벗어나서 확 트인 야외 스키장을 찾는 사람들도 많은데요. 반면 지역 축제들은 줄줄이 취소되면서 주민들이 울상입니다. 강경모 기자입니다. 리프트 탑승장 앞에 긴 줄이 생겼습니다. 스키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설원을 가르며 겨울을 즐깁니다. 코로나 여파로 영업을 중단했던 지난 겨울과는 달리 정상 운영이 가능해지면서 일부 스키장에선 리프트권 판매가 전년보다 5배 이상 늘었습니다. 사실 탁 트여있기 때문에 안전하죠. 마스크 써서 좀 답답하긴 하지만 그래도 오랜만에 타니까 재밌어요. 한편에선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연일 최다 확진자 기록을 경신하는 가운데 주 고객층인 30대 이하 젊은 층에서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늘면서 스키장들마다 방역에 비상입니다. 마스크는 반드시 착용해 주시기 바라며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안내방송이 무색하게 사람들이 다닥다닥 붙어 리프트 탑승을 기다립니다. 그때는 사람들 너무 많이 몰릴까 봐 또 그런 것도 겁은 좀 났었거든요. 많이 불안한데 방역 수칙을 지키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즐기고 살고 싶어요. 북적이는 스키장과는 달리 겨울 축제장은 텅 비었습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어제부터 문을 열었어야 했지만 현장엔 공들여 만든 눈 조각들만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강원도에서 유일하게 열릴 예정이었던 대관령 눈꽃 축제도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개막 일주일을 앞두고 결국 취소됐습니다. 오미크론 변이의 무서운 확산세에 끝내 발목이 잡혔습니다. 그래도 지역 경기를 좀 일으키고자 했던 게 가장 컸거든요. 갑작스럽게 축제 취소를 맞이하니까 주민분들은 좀 허무하신 느낌을 많이 받으신 것 같아요. 2년 넘게 코로나 사태가 이어지면서 곳곳에서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네,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경찰이 출동하자 달아나기 시작합니다. 이 20대 남성 결국 시민 2명을 치고서야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최승현 기자입니다. 서울 광진구 음식점 밀집거리에 순찰차가 출동합니다. 경찰관이 차에서 내리자 검은색 승용차가 행인 1명을 치고 달아납니다. 이면 도로를 빠르게 달리며 순식간에 상점 간판과 오토바이, 그리고 다른 행인을 덮칩니다. 간판이 달린 철기둥을 정면으로 들이받고 나서야 차량이 멈춥니다.
사고 충격으로 시멘트 바닥에 박혀있던 철기둥은 이렇게 기울었고 주위에는 아직도 차량 파편이 널려 있습니다.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있다는 신고가 들어온 건 지난 2일 밤 9시쯤. 운전자가 경찰을 피해 100m 정도 차를 몰고 달아나는 과정에서 일대는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나는 이게 건물이 넘어가는 줄 알아서 떨어지는 소리가 뭐 난리도 아니지. 사람 나와서 쓰러져 있고. 차량이 멈춰선 뒤에도 운전자의 도주 시도는 계속됐습니다. 경찰이 사고 차량 밖으로 끌어낸 20대 남성 운전자가 경찰관이 조수석에 탄 일행 쪽을 살피는 틈에 달아난 겁니다. 멀리 못 가고 붙잡힌 이 남성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만취운전 차량에 치인 시민들은 가벼운 부상을 당해 병원에서 치료받았습니다. 경찰은 남성을 음주운전과 도주치상 혐의로 입건했고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최승현입니다. 네, 대출 끼고 내 집 사는 분들 적지 않으시죠? 그런데 최근에 집값이 떨어지면서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많은 대출을 끼고 장만한 아파트, 이 수도권보다는 비수도권이 고가주택보다는 3억 이하가 더 위험했습니다. 박정석 기자입니다. 전국 아파트값 상승이 28개월 만에 멈춰섰습니다. 세종, 대구, 울산에서 아파트값이 떨어지면서 비수도권은 오름폭이 줄었고 수도권은 2019년 7월 이후 처음으로 내림세로 돌아섰습니다. 이제 집값 하락폭과 속도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인데 국채연구원인 KDI는 대출을 끼고 집을 산 가구가 집값 하락 때 받는 충격에 대한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분석 결과 수도권보다는 비수도권이 9억 원 이상 고가주택보다 3억 원 이하 주택이 대출 부담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수도권 3억 원 이하 주택의 경우 집값이 1%만 떨어져도 주택담보대출 80% 이상인 가구가 4.1%로 치솟고 집값이 5% 떨어지면 그 비중은 5%가 넘어갑니다. 수도권과 9억 이상 주택의 경우 집값이 떨어져도 고위험 대출 비중이 크게 변하지 않는 것과 대조적입니다. 지난해 10월, 11월 신규 가계대출의 고정금리 비중은 20%도 채 안 됩니다. 앞으로 대출금리까지 덩달아 오를 경우 집값보다 대출금이 더 비싼 깡통주택이 속출할 수도 있는 겁니다. 서프라임 모기지 같을 때도 사실 이제 집값이 떨어지면서 그 대출을 못 갚으면서 부실화되고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지금도 그런 부분에서 이제 걱정을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한 집값 하락 속도 조절과 함께 대출 상환 취약계층에 대한 면밀한 대비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박정서입니다. 미국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사이에 두고 정면 충돌하면서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하루하루 전쟁의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에 도움을 요청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세계를 가다 유승진 특파원이 만났습니다. 미국 땅에서 우크라이나인들의 공동체 역할을 맡아온 정교회. 교회 앞 도로에는 미국인들을 향해 우크라이나를 위해 기도해달라는 큼지막한 현수막이 내걸렸습니다. 초에 불을 붙이고 정성을 다해 기도를 올리는 우크라이나인들. 고국의 평화를 기원하는 노래가 울려 퍼집니다. Let us fill our minds and hearts with peace, with love. Nobody wants war. 5년 전 미국으로 혼자 건너온 크리스티나 씨. 팬데믹 탓에 3년 가까이 가족 얼굴도 보지 못했는데 요즘은 하루하루 들리는 소식에 속이 타들어갑니다. It's tough. It's not easy. Nobody's saying it's easy. Like many people staying here, and they cannot do anything for their families. I had a strong feeling that, like I have to be here today. I'm very preoccupied for my family's safety because they live in Kiev. When I get the chance in the morning or in the evening, I do pray. 고국을 위해 할 수 있는 건 미국 정부에 호소하는 것. 이곳은 백악관 앞 광장인데요. 이렇게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모여 바이든 대통령이 더 적극적으로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시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Support Ukraine. Support Ukraine. Do more to act as a deterrent for Vladimir Putin. By that we mean more specific sanctions. For instance, sanctioning the SWIFT payment system. If Russia were to attack, we believe would be a strong deterrent.
칼바람을 뚫으며 아빠 손을 잡고 나온 어린 딸의 표정도 비장합니다. Putin will not stop. He will not stop at Ukraine. He will go further. And I don't want to live through World War III. 국제사회의 관심을 갈망하면서 한국도 예외가 되질 않길 호소합니다. It's not going to be just in Ukraine. I would not be surprised if it will have implicit signals to other powers to take aggressive action in other areas, to include places like the Korean Peninsula.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유승지입니다. 양갱이나 젤리의 탱글한 식감을 내는데 많이 쓰이는 재료가 한천입니다. 그런데 이 자연산 한천을 만드는 곳 이제 전국에 한 군데 남았다고 합니다. 홍진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한겨울론이 흰천을 깔아놓은 듯 하얗게 물들었습니다. 흰묵 같은 걸 채로 썰어 논에 넣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겨우내 경남 밀양에서만 볼 수 있는 한천 말리기 모습입니다. 가을의 추수 기간이 끝나면은 이제 겨울철 한천 작업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천은 겨울에만 생산이 되기 때문에 찬 공기와 하늘이 허락해야 만들 수 있다 해서 이름 붙은 한천. 그래서 큰 일교차로 얼음골이라 불리는 밀양 산내면에서 주로 생산됩니다. 재료는 해조류인 우뭇 가사리. 제주 해역에서 가져온 우뭇 가사리를 삶아 응고시킨 우물을 채로 썰어 말리면 한천이 됩니다. 밤에 얼고 낮에 녹게 되는 과정을 약 20일 정도 반복하게 되면 이렇게 한천이 만들어집니다. 한천은 그 자체로는 별맛이 안 나지만 쫄깃한 식감을 주기 때문에 양갱이나 젤리, 잼 등을 만들 때 활용됩니다. 밀양에선 연간 300톤 가량의 한천을 생산하는데 80%는 일본으로 수출합니다. 열량이 낮고 식이섬유가 풍부한 건강식품으로 알려지면서부터 국내 시장도 커지고 있습니다. SNS를 통해 한천 다이어트 방법과 음식 레시피 등도 활발히 공유되고 있습니다. 100칼로리 때니까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잡채를 한번 준비해봤어요. 하지만 한천 말리기 모습은 점점 보기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1900년대 초 일제강점기부터 시작된 자연 한천 100년을 잇고 있는 곳은 현재 밀양이 유일합니다. 우리나라에 한천이 들어온 것은 일제강점기인 1913년부터입니다. 밀양 한천은 한국인 최초의 한천 공장입니다. 100년을 넘어 지역 명물로 거듭난 한천 만들기는 겨울이 끝날 때까지 계속됩니다. 채널A 뉴스 홍진우입니다. 한국인 남편과 결혼해서 한국 국적을 갖게 된 이주 여성들. 그런데 이런 이주 여성들이 이혼을 하면 남모를 고통이 더해집니다. 친권을 가진 전 남편이 막으면 자녀와 함께 친정에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박건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인 남편과 결혼해 베트남에서 이주해온 이소영 씨. 2년 전 베트남에 있는 어머니가 위독하다는 소식에 초등학생 아들과 출국하려다 공항에서 발길을 돌렸습니다. 아들의 여권이 분실 신고가 돼 있었던 겁니다. 여권을 재발급하려 하자 5년 전 이혼한 전 남편은 공동 친권자 자격으로 거부했습니다. 제가 외국인이라서 아기 데려가고 나라에 도망가려고 그래서 허락 안 해주고. 친권은 부모가 미성년 자녀를 보호할 권리로 친권자는 여권이나 통장 등도 대신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씨는 도망칠 이유가 없다며 억울해합니다. 아기도 지금 6학년이니까 도망가는 이유가 없어요. 저는 그냥 소원 하나만이에요. 우리 엄마가 살았을 때 아기 그냥 한 번만 얼굴 보여주고 싶고. 이 씨가 전 남편과 아들 친권을 놓고 2년째 소송 중인 이유입니다. 친권자는 부부 합의로 바꿀 수 있지만 외국에서 온 이주 여성은 합의가 안 돼 법적 다툼까지 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 씨처럼 전 남편이 해외 도주 우려를 이유로 자녀 여권 발급을 거부해 갈등을 겪는 사례도 많습니다. 이주 여성센터 관계자는 도망칠 우려라는 것도 이주 여성에 대한 편견일 뿐이라고 지적합니다. 이소영 씨는 아들의 친권자를 자신으로 바꿔달라며 소송을 냈고 재판 결과는 오는 10일 나옵니다. 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
봄의 전령사 복수초가 눈을 비집고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한겨울 추위 속 들려온 반가운 꽃 소식에 봄이 더 기다려지는데요. 매서운 찬바람은 도대체 언제쯤 잦아들까 살펴보면요. 내일과 모레까진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10도 안팎을 넘나들며 무척 춥겠습니다. 하지만 화요일부터는 기온이 오르기 시작하겠고요. 이후로는 심한 한파는 없겠습니다. 오늘 서쪽으로는 많은 눈이 내렸는데요. 내일 오전까지 제주 산간에는 최고 7cm, 전남 서해안으로도 1에서 5cm의 눈이 더 오겠습니다. 날이 건조한 동쪽 지역에서는 화재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불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서울은 영하 8도, 대전은 영하 7도로 춥겠습니다. 한낮에도 중부 내륙의 체감온도는 영하권에 머물겠습니다. 다음 줄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에이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